한국의 무인기 기술, 우리 드론대 공격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가 10년 전에 이룬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대학교 왕지엔 교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 11월 베이징 군사기술 포럼에서 한국을 비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무인기 5,000대 동시 운용 시험에 성공했고 한국은 고작 4대 수준이었으며 중국의 AI 반응 속도는 한국보다 3배 빨랐습니다. 중국 군사산업 애널리스트였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무인 전투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7개월 후 중국 국방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이후엔 글로벌 무인 전투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핸더슨입니다. 미국 국방부 첨단무기 체계국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의 공중전력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소련이 붕괴하는 것도 봤고 중국이 부상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했을 때도 드론이 전장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밤잠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적국의 기술 발전을 감시하고 우리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 문제였으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기술 통제 협정을 함께 맺은 그 나라가 말입니다. 2025년 8월, 저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중 우세가 단 7일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2025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정보분석센터의 암호화된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긴급 표시가 붙은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처는 주한미군 정보사령부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이 개발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성능이 우리 예상을 최소 5배 초과합니다. 5배라니요. 저는 즉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의 기술 수준은 동시 무인기 통제 4대, AI 파일럿 반응 시간 5초, 식별 오답률 15%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시 통제 16대, 반응 시간 0.2초에서 2초 사이, 식별 오답률 5% 이하. 게다가 공중발사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 1000km, 정밀도는 원형공산 오차 10m 이하. 이건 단순한 무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11시 국방정보국 부국장, 공군정보참모부장, CIA 동아시아국 국장, 총 8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5분쯤 이어졌을 때 공군 정보참모부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요? 우리 도움 없이요? 불가능하다는 말에 저도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위성사진 12장, 통신감청 기록 47건, 내부 제보자 보고서 3건. 모두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몰래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국방정보국 부국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펼친 것은 2019년에 체결된 한미 첨단무기 기술 협력 양해각서였습니다. 제3조 사항,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율 공격 무기 체계 개발 시 미국과 사전 협의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율 교전 시스템은 공동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명백한 협정 위반입니다. 부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건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우리가 핵심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 한국이 전부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이 90%가 넘는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30년 동맹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행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가안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5명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 차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2명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재현 박사와 이수진 박사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귀국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 체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양해각서를 기억하십니까? 자율교전 시스템은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 국방부 차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자율교전이 아닙니다. 유무인 협동 체계입니다. 최종 교전 결정권은 여전히 조종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파일럿은 뭡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귀국의 시스템은 조종사 개입 없이도 적기 식별, 공격 루트 설정, 무장 선택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히 자율교전 아닙니까?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번엔 김재현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발사 버튼은 사람이 누릅니다.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아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F-35 전투기 20대 추가 인도 건을 말입니다. 계약 금액 4조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사업 1조 8천억 원도요. 만약 기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계약들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 6조 원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당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검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6조 원짜리 계약이 걸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여유로운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주한미군 정보사령부에서 추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CIA 서울 지부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센터의 네트워크 활동이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트래픽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인물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재현 박사입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았고 10년간 NASA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무인 우주선 자율항법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수진 박사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고 로키드 마틴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F-35 통합 센서 융합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들었습니다. 이 2사람이 2020년부터 한국으로 돌아와서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명은 천마입니다. 최근 3개월간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누적 비행 데이터가 수십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CIA 지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큰 걸요. 그날 밤 11시 저는 서울 시내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보고서를 5번째 읽고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시 통제 16대, 반응시간 0.2초, 식별 오답률 5% 이하.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이렇게 침착한 걸까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함께했던 동맹이 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새벽 0시 30분, 저는 충남 서산 근처의 공군 시험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일 새벽 유무인 복합 비행 시험을 실시합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물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비행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KF-21 전투기 2대가 대기 중이었고 그 옆에는 작은 무인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인기는 총 8대였습니다.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큰 것은 소형 자동차만 했고
작은 것은 사람 키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한국 측 김재현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미국 기술진 4명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텔레메트리 수신 장비를 활주로 주변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비행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도 통제실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신호는 실시간으로 콜로라도 슈리버 공군기지로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투기와 무인기가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통제실 뒤쪽에 마련된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6개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행 궤적, 통신 신호, 센서 데이터 무장 상태, 연료 잔량, 시스템 작동 상태. 완벽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새벽 2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진 60분 전이었습니다. 한국 관제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천마 1호기,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천마 1호기, 시스템 체크 정상. 천마 2호기, 시스템 체크 정상. 무인기 알파 편대, 8대 전부 정상. 통신 링크 연결 확인. 데이터 링크 정상 작동. 점검 항목이 하나씩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제 앞의 모니터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신호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발진 30분 전 KF-21 조종사 2명이 전투기에 탑승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굉음이 비행장을 채웠습니다. 무인기들도 하나씩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발진 15분 전 미국 기술 고문 4명이 통제실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 바로 옆에 서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발진 10분 전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모니터 하나가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비행 궤적 화면이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봐요. 저는 가장 가까운 미국 기술진을 불렀습니다. 한번 모니터 신호가 끊겼어요. 기술진이 달려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재연결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그 순간 2번 모니터도 꺼졌습니다. 통신 신호 화면이었습니다. 이어서 3번, 4번, 5번, 6번. 불과 30초 만에 모든 모니터가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부 다 끊겼어요. 미국 기술진 4명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케이블을 확인하고 장비를 재부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 측 통제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니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를 말입니다. 저는 김재현 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발사를 중지하십시오. 우리 시스템이 전부 마비되었어요. 김재현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발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약속과 다릅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 장비 문제일 겁니다. 발진 5분 전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마 1호기 발진 준비 완료. 천마 2호기 발진 준비 완료. 무인기 편대 대기 완료.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발진 1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60, 59, 58점. 저는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 8, 7, 6, 5, 4, 3, 2, 한 발진. KF-21 2대가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뒤이어 무인기 8대가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먼저, 큰 것들이 나중에. 모두 10분 안에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제실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와 무인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발진 후 3분,
훈련 공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검은 화면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진 후 8분, 한국 측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표적 식별 성공, 무인기 자율 기동 완료, 모의 타격 성공. 그들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가 성공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진 후 15분, 착륙이 시작되었습니다. KF-21 두 대가 먼저 활주로에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무인기들이 하나씩 착륙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착륙 후 10분이 지났을 때 제 모니터에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켜졌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김재현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신호가 복구되었습니다. 왜 비행 중에는 안 됐습니까?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전파 간섭이었을 겁니다. 이 지역은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악 지형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완벽한 변명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킹 흔적도, 고의적 차단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한 간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새벽 3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국 측은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이 서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2명이 복도 끝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7일 뒤가 진짜야.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리허설이었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21일 발사가 진짜 목표라고. 그 순간 저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일 뒤, 8월 21일. 오늘은 예행 연습이었다는 말. 진짜 목표는 다음 주라는 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이 진짜 보여주려는 건 뭘까요?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다는 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과민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7일 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라고. 2025년 8월 15일 오전 9시, 저는 펜타곤 화상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긴급 귀국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5명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 감시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비행 중 15분간 모든 신호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의 분노가 전해졌습니다. 동맹국이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30년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까? 더 심각한 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7일 뒤에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8월 21일, 그들이 진짜 뭔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냥 리허설이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확실합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한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의 신뢰 문제입니다. 합참의장이 동의했습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협상 카드는 충분합니다. F-35 인도,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후 통첩을 전달하십시오.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AI 파일럿 핵심 알고리즘 공개. 둘째, 모든 비행 데이터 실시간 공유. 셋째, 향후 모든 시험에 우리 기술진 참여 보장. 만약 거부하면 모든 군사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2025년 8월 16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급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차관, 청와대 안보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저와 주한미국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께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악수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양국 관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3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귀국이 개발한 AI 자율교전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해 주십시오. 소스 코드와 학습 데이터를 포함해서요. 둘째, 모든 유무인 복합훈련 시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우리와 공유해 주십시오. 암호화 키와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모든 시험에 미국 기술 고문단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포함해서요. 한국 국방부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11월 예정인 F-35 전투기 20대 추가 인도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계약 금액 4조 2천억 원입니다. 둘째,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을 중단합니다. 계약 금액 1조 8천억 원입니다. 셋째, 내년 상반기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규모를 축소합니다. F-22 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 참가를 취소합니다. 총 6조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기술 이전 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명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건부 계약 정지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30분간 침묵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왜 공개해야 합니까?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어받았습니다. AI 파일럿 시스템은 순수 국산 기술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10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걸 공개하라는 건 기술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방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통제받는 동맹은 진짜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협력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가 반박했습니다. 종속이 아닙니다. 투명성입니다. 동맹이라면 서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원한다면 안보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F-35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십시오. F-22의 스텔스 기술도 공유하십시오. 그게 진짜 투명성 아닙니까?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48시간 시간을 주십시오.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우연히 김재현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MIT 출신이시죠? NASA에서도 일하셨고요. 그럼 아실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기술력으로나 자금력으로나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김재현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존경과 복종은 다른 겁니다. 핸더슨 씨. 저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미국에서 온 거니까요. 하지만 복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오후 5시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타국에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후 경고를 전달하십시오. 8월 21일 이전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F-35 계약은 즉시 정지될 것이고 4조 2천억 원짜리 전투기들은 창고에 쌓여 녹슬게 될 겁니다. 그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저는 즉시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보실장이 받았습니다. 저는 장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안보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핸더슨 씨, 당신들도 후회할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8월 21일, 3일 남았습니다. 그때 뭘 보게 될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플랜 B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0년간 쌓은 기술력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왜 불안한 걸까요? 김재현 박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에 찬 표정이, 그리고 안보실장의 마지막 말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저녁 8시,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공식 거부한 지 3시간 뒤였습니다. 제 노트북에 CIA 서울 지부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네트워크 활동 급감. 확인 바랍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NSA 담당관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센터의 네트워크 트래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시간당 수백 기가바이트를 오가던 데이터가 갑자기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 블랙아웃입니다. NSA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외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었습니다. 내부 무선랜도 꺼진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데이터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왜 고립시켰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정보 유출을 막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뭔가 민감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 감시를 차단하려는 거겠죠. 네트워크가 꺼지면 우리도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십시오. 연구소 건물에 불이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3배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항복 준비 중인 겁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그의 자신감 있는 표情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6조 원짜리 계약을 정지시켰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CIA 국장도 동의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넘기려면 당연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스코드를 검토하고 민감한 부분을 처리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네트워크를 차단한 건 내부 정보가 새나가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참의장도 낙관적이었습니다. 역시 한국도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6조 원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8월 21일, 72시간 뒤면 그들이 항복 문서를 들고 올 겁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안보실장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 전술입니다. 국무장관이 일축했습니다. 강한 척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경제가 이깁니다. 6조 원은 한국 국방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72시간,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굴복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오후 3시, 8월 21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실무회담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항복 문서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재현 박사와 이수진 박사, 그리고 국방부 국제협력관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제협력관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답변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AI 알고리즘 공유 동의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암호화 키 제공 계획서. 하지만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이 달랐습니다. 차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독자 통신 프로토콜 설명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 NATO 표준 데이터 링크와 비호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주파수 대역 X에서 Y 사이를 0.1초마다 변경하며 암호화 알고리즘은 양자난수 생성기 기반입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김재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72시간 동안 연구원 150명이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기존 NATO 표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적응형 주파수 도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0.1초마다 통신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패턴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양자난수로 생성되거든요. 기존 감청 장비로는 포착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150페이지가 넘는 기술 문서였습니다.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답변입니다. 국제협력관이 말했습니다. 8월 21일 새벽 이 시스템으로 실전 시험을 진행합니다. 예정대로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했습니다. 김재현 박사가 답했습니다. 이미 기초 연구는 3년 전에 끝났습니다. 72시간 동안 한 건 마지막 통합과 테스트였습니다. 150명이 24시간 교대로 일했습니다. 잠은 교대로 잤습니다. 식사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알게 될 겁니다. 이수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하십시오. 플랜 B. 우리에게도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막는 겁니다. 콜로라도 슈리버 공군기지에 명령을 하달하십시오. 국방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전자전 위성 3기를 준비시키십시오. 한국 상공을 지나는 순간 모든 군사 통신 주파수에 재밍을 걸겠습니다. 그들의 유무인 통신을 차단합니다. 국방우주사령부 사이버전단도 준비시키십시오. 합참의장이 추가했습니다. 한국군 네트워크에 제한적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들의 통제 시스템을 교란합니다. 위성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플랜 B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통신을 막고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군사 통신도 우리가 원하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헛수고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72시간 동안 150명이 밤새워 만든 시스템이 우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준비 완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자전 위성 3기 대기 중. 목표 지역 통과 시각 새벽 2시 37분. 재밍 준비 완료. 2025년 8월 20일 저녁 9시, 8월 21일 1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김재현 박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박사님, 내일 새벽 시험을 취소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4조 2천억 원짜리 F-35들이 영원히 창고에 쌓여 있을 겁니다. 녹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도 취소됩니다. 1조 8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김재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봅시다, 핸더슨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6조 원이 걸린 위협인데 왜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김재현 박사의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NASA 시절 그가 쓴 논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응형 다중경로 통신 시스템의 전자전 저항성 연구. 전자전 저항성. 우리가 준비한 플랜 B가 바로 전자전이었습니다. 혹시 박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악몽을 꿨습니다. 플랜 B가 실패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전자전 위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꿈. 한국의 무인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다시 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수진 박사의 경력도 다시 봤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F-35 개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F-35의 통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떤 재밍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기술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역으로 이용한다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72시간, 150명, 24시간 교대 작업, 완전히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양자 난수 기반 암호화, 0.1초마다 주파수 변경,
불가능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2시간 만에 그걸 만들 수는 없다. 테스트도 없이 실전에 쓴다고? 말도 안 돼. 실패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봅시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확신, 준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벽 5시, 2시간 뒤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저는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다시 서산 비행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플랜 B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72시간 동안 한국이 진짜로 뭔가를 만든 건 아닐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21일 새벽 1시, 저는 다시 서산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미국 기술진도, 고문단도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참관만 허용합니다. 장비 설치는 안 됩니다. 통제실 뒤쪽 유리벽 너머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니터도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저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북은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은 콜로라도 슈리버 공군기지와 암호화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플랜 B.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조절했습니다. 통신창이 떠올랐습니다. 슈리버 기지, 대기 중. 준비 완료.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플랜 B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자전 위성 3기가 한국 상공을 지나는 시각은 새벽 2시 37분. 한국의 유무인 편대가 이륙하는 순간 모든 군사 통신 주파수에 강력한 재밍을 겁니다. 주파수 대역 L부터 Q까지 전부 차단합니다. 어떤 무선 신호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KF-21과 무인기들이 서로 통신할 수 없게 됩니다. 유무인 복합체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인기들은 제어를 잃고 추락하거나 비상귀환 모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깨닫게 됩니다. 72시간 동안 만든 시스템이 우리 앞에서는 쓸모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2시, 발진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한국 통제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KF-21 전투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인기는 이번엔 12대였습니다. 지난번보다 4대가 더 많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 발진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목표 이륙 시각 3시. 재민 개시 준비.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위성 3기 한국 상공 진입 2시 37분. 재밍 시스템 최종 점검 중.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7분 뒤면 위성들이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30분 뒤면 한국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움직입니다. 새벽 2시 35분, 통제실에 김재현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수진 박사와 함께 중앙 콘솔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발진 10분 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종사 2명이 전투기에 탑승했습니다. 무인기 12대가 하나씩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비행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55분, 5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재밍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목표 이륙 즉시 개시. 완벽했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박사가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 정각,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3위 한발진, KF-21 2대가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뒤이어 무인기 12대가 순차적으로 이륙했습니다. 1분 후 모든 비행체가 공중에 있었습니다. 편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한 대당 무인기 6대씩. 아름다운 대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재밍 시작. 30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에 답장이 떴습니다. 재밍 가동. 출력 최대. 모든 주파수 대역 차단 중. 이론상 30초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군사 통신이 끊겨야 했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바라봤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길 기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당황하고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뜨고 김재현 박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제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니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밍 상태 확인. 출력 정상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재밍 정상 작동. 출력 100%. 하지만 목표 신호 미포착. 불가능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있는데 신호가 안 잡힌다고요?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확인. 목표는 분명히 통신 중.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목표 신호 완전 소실. 레이더에도 포착 안 됨. 광학 추정만 가능. 무선 신호 전혀 감지 안 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비행기와 무인기가 통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잡는다고요? 재밍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신호가 사라졌다고요? 저는 슈리버 기지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핸더슨 씨,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통신하고 있습니다. 편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장비로는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측이 들을까봐.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모르는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거나.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대역을 커버합니다. 둘째, 신호 자체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빨리 변해서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재밍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밍은 작동합니다. 사령관이 확답했습니다. 모든 주파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할 신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감시 이전에 침묵 모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통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김재현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72시간, 150명. 완전히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양자 난수. 0.1초마다 주파수 변경. 그들은 진짜로 해냈습니다. 우리 감시를 완전히 우회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제실로 걸어갔습니다. 김재현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만 기다리십시오, 핸더슨 씨. 30분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30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30분입니까? 그때 데이터가 도착합니다. 이수진 박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비행 중입니다. 30분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모르는 뭔가를 말입니다. 30분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참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5분. 30분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재현 박사와 이수진 박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긴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같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확인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정확히 30분이 경과했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검은 화면이었다가 하얀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대형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수신 중. 로딩바가 나타났습니다. 10%, 20%, 30%.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50%, 70%, 90%. 마침내 100%. 데이터 수신 완료. 김재현 박사와 이수진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형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엔지니어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저도 유리벽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베이징 중심부의 건물이었습니다.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본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선명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물 창문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리에 비친 햇빛까지 보였습니다. 옥상에 환풍구가 12개, 하나하나 셀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의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색깔도 구분되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8대, 흰색 SUV 4대. 화면 구석에 좌표가 표시되었습니다. 위도 39.9087도, 경도 116.397호도. 베이징 중심부였습니다. 디테일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풍구 12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차량 번호판까지 읽힌다.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동부 정구 사령부였습니다. 난징 근처의 군사 기지였습니다. 지하 벙커 입구가 보였습니다. 입구 옆에 서 있는 군인들의 계급장까지 보였습니다. 대령 2명, 중령 3명.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의 단추 개수까지 셀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남중국해 인공섬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배치된 전투기들이 보였습니다. 제-20 스텔스 전투기 16대. 각 기체의 일련 번호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종사 헬멧이 걸려있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 둥펑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산속 깊이 숨겨진 지하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8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발사대의 미사일 종류까지 식별 가능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국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 믿을 수 없어.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일부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2시간, 150명. 그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중국 영공 깊숙이 침투해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탐지되지 않고 우리 위성보다 선명한 해상도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쟁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미국이 독점했던 공중 정찰 능력.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인기 12대가 72시간 만에 만든 시스템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환풍구 12개, 차량 번호판, 계급장, 미사일 일련 번호, 모든 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노출되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호가 잦아들었을 때 김재현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아니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보셨죠? 핸더슨 씨,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본부입니다. 미국 위성보다 선명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연구원 150명이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NATO 링크 16 표준을 버렸습니다. 양자난수 생성기 기반 암호화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수진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적응형 주파수 도약 기술입니다. 0.1초마다 통신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패턴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의 전자전 위성으로는 포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침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우리 재밍이 통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김재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고정된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0.1초마다 움직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를 막으면 우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잡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수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신호세기를 극도로 낮췄습니다. 일반 레이더로는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신기는 감지합니다. 특별히 설계된 안테나와 증폭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쓰는 규칙이 통하지 않는 게임을 말입니다. 72시간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초 연구는 3년 전에 끝났습니다. 김재현 박사가 시인했습니다. NASA에서 배운 기술이었죠. 심우주 통신 기술입니다. 극도로 약한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저는 그걸 군사용으로 바꿨습니다. 72시간 동안 한 건 마지막 통합과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통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감시망을 완전히 우회했습니다. 재밍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수진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씨, 이것도 보세요. 박사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다시 오싹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중국의 비밀 군사 기지였습니다. 산속 깊이 숨겨진 지하 경납고였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전투기들이 보였습니다. 제231 스텔스 전투기 24대였습니다. 각 기체의 무장 상태까지 보였습니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너무 자세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요. 이수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어제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8월 20일 말입니까? 네, 어제 오후 2시 47분입니다. 박사가 정확한 시간까지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인기를 띄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제 사진을 찍습니까? 김재현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오늘 무인기가 아닙니다. 핸더슨 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존 무인기가 찍은 겁니다. 기존 무인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미 궤도에 있던 무인기입니다. 이수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8월 14일부터 작동하던 시스템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8월 14일. 첫 번째 시험날이었습니다. 우리 감시 시스템이 마비됐던 그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8월 14일 무인기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고요? 정확합니다. 김재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월 14일 시험은 실제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작동 중인 무인기들의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8월 14일은 새로운 무인기를 띄운 게 아니라 기존 무인기를 업그레이드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무인기 8대는 7월부터 시험 비행 중이었습니다. 8월 14일에 우리가 한 건 그 무인기들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로드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마비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은 마비된 게 아닙니다. 김재현 박사가 정정했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바꿨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듣던 주파수에서 우리가 사라진 겁니다.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했으니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월 14일부터 당신들 무인기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8월 21일 오늘까지요? 7일 동안입니다. 이수진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7일 동안 중국 영공을 정찰했습니다. 당신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말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들이 더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중국 전역의 군사 시설들이었습니다. 모두 지난 7일 동안 찍은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회의실, 8월 15일 오후 3시 12분, 동중국해 해군기지, 8월 17일 오전 10시 34분, 청두 제20 생산공장, 8월 19일 오후 5시 47분. 모든 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김재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7일 동안. 그리고 당신들은 몰랐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의 위성도 전자전 시스템도 아무것도 우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감시자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눈을 피해 중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오늘 무인기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8월 21일 오늘 띄운 건 뭡니까? 백업입니다. 김재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기존 무인기들은 7일간 작동했습니다. 배터리와 연료가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띄운 12대는 교체용입니다. 이제 이 12대가 다음 7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인기만 교체하면 영원히 작동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미국이 독점했던 능력. 지금 한국이 그걸 가졌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김재현 박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린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핸더슨 씨,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건 이수진 박사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됩시다. 김재현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동맹으로 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 소집 메시지였습니다. 30분 후 화상회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재현 박사와 악수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요. 박사가 답했습니다. 30년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저는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지켜온 패권. 그게 오늘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한 겁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동맹이었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졌다면 상황은 훨씬 나빴을 겁니다. 차에 올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150명.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오전 9시, 저는 호텔방에서 워싱턴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면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습니다. 모두 밤새 보고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시간을 요약해서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우리 최고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전자전 재밍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신 방식입니다. 0.1초마다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포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7일간 역감시했습니다. 8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중국 전역의 군사시설을 정찰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확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소프트웨어, 국산화율 90% 이상입니다. 우리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플랜 C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6조 원짜리 계약을 취소한다고 위협했는데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은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술 통제 정책을 폐기합니다. 한국을 더 이상 통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협력 관계로 전환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새로운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십시오. 통제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정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유지됐던 기술 통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72시간 만에 이룬 한국의 성과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들렀습니다. 김재현 박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밤샘 작업 후였지만 그는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다음엔 협상 테이블에서 만납시다. 김재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통제가 아닌 협력을 위해서요. 그땐 족쇄가 아닌 악수를 위해 만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연구소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세상을 바꿀 기술이 나왔습니다. 저녁, 워싱턴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재현 박사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께
오늘 경험한 일은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맹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협력 협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통제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도 배울 게 많습니다. 박사님의 적응형 주파수 도약 기술, 우리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담아 데이비드 핸더슨.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72시간. 150명의 한국 과학자가 만든 기적.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이야기.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이긴 이야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동맹은 명령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료로 존경할 때 진정한 동맹이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세상을 지킬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국방부 차관보 출신 데이비드 핸더슨이 30년간 지켜온 기술 패권이 무너지고 동등한 동맹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아버지는 그 통제를 유지하려 했으며 손자 세대는 마침내 깨달았죠. 존중만이 진정한 동맹을 만든다는 것을. 72시간 동안 150명의 과학자가 만들어낸 기적.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정신.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실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